그러면 데일리에 관한 리뷰를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접기 하지 말고 얼른 데일리를 봐주세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특히 자동사죠. 이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죠. 몇 개만 썼어요, 대표 동사들. 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BPP 수동태로 쓰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대표적인 자동사가 뭐가 있냐면 rise, 뜨다 떠오르다 입니다. appear랑 같은 emerge 또는 show up. 무슨 뜻이야? appear, emerge, show up. 나타나다, 등장하다. 반대말은 사라지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사라지다. disappear 말고 vanish도 있었죠. 사라지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 이 정도는 암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형식 동사는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렀죠. 보어를 가지는 동사들이고요. 보어는 형태가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첫 번째, 감각 동사들은 기본 이 형식인 상태일 때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동사들이고요. like라는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목적어인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 형식 감각 동사 예시 feel, sound, smell, taste, look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형식의 친척인 동사들 뭐뭐해 보이다. 역시 기본적으로 look, seem, appear 동사들이 있고요. 형용사가 기본 주격보호 형태이고요. like를 붙이면 역시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게 될 수 있고 look to 부정사, seem to 부정사, appear to 부정사 하고 쓰면 이 두 부정사가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뭐해 보이다.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It seems to 부정사 또는 you look to be tired. 되게 피곤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소리죠. 다음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가 뭐가 있냐면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들인데 그냥 모두 묶어서 상태 동사라고 부르고 있죠. 대표적인 상태 동사 첫 번째가 상태가 그러하면 설명하는 상태 진술 동사가 있어요. be와 become 동사가 있고요. 이런 be와 become은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 보어는 주어와 무슨 관계? 같은 동격 관계성이에요. 형용사 보어는 주어와 무슨 관계? 표시 관계성. 다음, 상태가 변하고 달라지는 걸 설명하는 상태 변화 동사들도 있죠. 그런 대표 동사가 뭐가 있냐면 get, turn, go, come, grow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태 변화 동사들 되겠습니다. go, sour 무슨 뜻이지? go, sour sour 맛이 신맛이 나는 거죠. 신맛이 나는 음식이 신맛이 나는 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상하다라는 뜻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신맛이 나는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격부호가 있는 이 형식 동사구가 꿈이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come 역시 이 형식 동사구문 되겠습니다. come true. 나는 점점 날마다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I am growing 또는 getting older and older 모두가 다 이 형식 동사구문 되겠죠. come true 또는 get older 이라고 나이가 점점점 변하고 있다. 라는 상태 동사가 있는 형용사보의 이형식 구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상태 지속 동사가 있죠. 어떤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keep 형용사, stay 형용사, remain 형용사 이런 이형식 동사들 몇 개 안 되지 꼭 외워라. 암기사항입니다. 이런 동사들 뒤에 부사가 나와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렇죠?
형용사 쓸 건지 부사 쓸 건지 어법 선택하는 문제로 이 형식 동사가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꼭 이 형식 동사는 응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반 목적어 가지는 사용식 중에 꼭 외워줬으면 하는 것들은 문명사 형태만 목적어로 가지는 특정 동사들이 있었죠? 엄청 많았습니다. 쭉 써놨고요. 이거 말고 내가 자리가 없어서 못 쓴 게 있는데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쓰는데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지. 뭐가 있었지? 첫 번째는 remember랑 forget. 의미가 서로 반대이지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올 수도 있고요. ing,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암기하기 전에 일단 먼저 투부정사라고 하는 준동사의 특징. 투부정사는 주로 미래 표현과 관계가 있는 준동사 표현이랍니다. 동명사는 주로 현재나 과거와 관계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준동사 표현이랍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난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remember랑 forget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의미가 어떻게 될까? 뭐뭐 할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다 이런 표현이 앞으로 뭐뭐 할 걸 기억하고 잊어버릴 땐 remember나 forget 뒤에 뭘 쓰면 있다. 투부정사를 쓰시면 미래 지향적 의미의 준동사인 투부정사는 미래와 관계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과거나 현재와 관계 있는 동명사가 forget과 remember 뒤에 쓰이고 있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그렇죠. 이미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또는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목적어 역할이지만 투부정사가 오는지 동명사가 오는지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야 할 텐데 그래야지 덜 졸릴 텐데 어차피 집에서 안 볼 거니까 지금 한번 쓰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니? 그렇죠? 얼른 써. 한 번쯤은 쓰고 넘어가도록 하자. 얘들아. 그래야지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다음에 또 이런 게 뭐가 있지? 목적어 자리에 진짜 쓰고 쓸 수 있긴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었지. 뭐가 있었지? stop은 이따가 할게. 어떤 거? 안 들려요. try 투부정사, try ing, 동명사. try 투부정사는 무슨 뜻? 노력하다, 애쓰다. try ing는 무슨 뜻? 시도하다. 여기는 비슷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try to 부정사랑 같은 게 뭐가 있지? 노력을 하다, 애를 쓰다. 노력하다. seek,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려고 노력을 하다, 애를 쓰다. try 투부정사 같은 거. 하나만 더 쓴다면 struggle, to 부정사도 역시 to 부정사 하려고 노력을 하다, 애를 쓰다. 하는 try to 부정사와 같은 표현이 try ing는 뭐랑 같을까? 시도하다. attempt는 그런데 try와 달리 투부정사를 가지는 동사 attempt 투부정사는 try ing와 같이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 지워도 될까? 외울게요. 사실 주목표는 오리엔테이션 목표예요. 어법을 한번 훑고 넘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지, 얘들아? 지울게요. 다음 또 뭐가 있지, 얘들아? regret 뒤에 투부정사 쓸 수도 있고 VING 동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 regret V는 무슨 뜻일까? 미래, 아직 하지 않을 일이 선수 쳐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게 regret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그럼 regret ing는 무슨 뜻일까? 이미 이미 ing 한 것을 뭐하다? 후회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것이 regret ing 동명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쓸게. need 동사. 우리가 주로 뒤 뭐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지? with 투부정사 나온다고 알고 있었죠. 이거 무슨 뜻이었습니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얘가 ing를 목적어로 가지기도 한다. 이러면 의미가 뭐가 될까? 될 필요가 글씨를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의미 차이점이 뭐였더라? 할 필요가 있는 건 능동이죠. 될 필요가 있는 건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eed ing는 어떤 형태랑 같이 바꾸실 수 있을까? need to be pp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need 투부정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능동 버전이고요. need ing는 need to be pp와 같은 수동 버전의 의미 됐어? 글씨를 못 알아보겠니? 자, 선니 얘들아, 이제 마지막 스탑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 지울게요. 이건 바르고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자리가 많구나. 바보 같았네. 스탑은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형 스탑 스모킹 대형 스탑 to smok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 서울 사는 안재영 78세 할아버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사시는 할아버지예요. 안재영 할아버지. 안재영 할아버지께서는 스타트. 얘가 뭐지 얘들아? 문장 성분이 목적어. 안재영 할아버지께서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셨. 그런데 이번 문장에는 안재영 할아버지께서는 집을 돌아가는 길에 잠깐 멈추셨죠. 왜 잠깐 멈추셨을까요? 담배를 한 대 피우기 위해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To smoke한 이유를 누가 왜 멈춘 이유를 누가 설명해 주겠지 얘들아? To smoke이 설명해 주고 있죠. 동사를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지? 네, 투부정사의 부사가 하는 일입니다.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문이지 뭐가 아니다. 목적어가 입니다. 스탑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를 쓸 때는 동명사 형태로 쓰게 됩니다.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구분해야 돼. 목적어는 ing이고요. 의미가 목적과 의도인 건 투부정사로 설명해 주시면 됐어? 네. 이렇게 동명사를 정리하고 다음에 할 게 뭐였을까? 사형식으로 바로 넘어갔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조심할 것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본 전환 공식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사형식은 목적어 몇 개? 2개. 주어와 동사, IO, DO가 있는 게 기본 사형식의 패턴이죠. 이때 IO와 DO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서로 각각 별개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해 주다는 의미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사형식은 수형 동사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면 주어, 동사 똑같이 쓰는데 이때 목적어 두 가지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뭘 먼저 쓴다? 직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IO 간접 목적어 쓸 건데 이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전치사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쓸 수 있지? 얘들 세 가지?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아니면 of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어떤 전치사를 쓸 건지는 누가 결정합니다. 동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용식 동사인지에 따라서 그 동사에 따라 간목 앞에 붙는 전치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 말씀은 됩니다. to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경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숫자가 적은 것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4를 3으로 고쳤을 때 간목 앞에 for를 쓰는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더라? 한 말이죠. 어떻게 외웠더라? 그렇죠. CF, BGM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었죠. C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 후, 요리해주세요. 고르고 선택해주세요. choose.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세요. find.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훅을 했으니까 빵도 구워주면 좋겠죠. bake 또는 물건을 사주세요. buy 물건을 아니고 집을 지어주세요. build 이런 동사를 얻어주세요. get 만들어주는 건 make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거니까 dance and sing 그런 것들을 몽땅 다 해주세요. 그래서 부동사까지 CF, BGM에 맞추어서 춤추고 노래를 하세요. 두까지 이런 것들이 간목 앞에 전치사 for를 쓰는 대표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수동태로 전환되어지면 이런 for를 쓰는 동사들은 직목 하나만 이용해서 수동태가 한 개 이루어지게 간목을 이용한 수동태 전환이 안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다음 오브를 쓰는 동사들은 어떻게 외웠었지 우리가? 4를 3으로 고쳤을 때 간목 앞에 오브를 쓰는 동사들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air, bag. bag이 무슨 뜻이지? 빌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고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사명 간목 앞에 오브를 써주게 요청하다 A를 시작하는 건 뭐가 있어? ask. I로 시작하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가 있었지? inquire. 요구하다, 요청하다. R로 시작하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뭐가 있지? request, 또 네, require 이런 동사들. 요구하고 요청하는 동사들은 단목 앞에 전치사, 오브를 쓰는 동사들이 됐어? 여기까지가 사용식에서 꼭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바로 오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괜찮지? 이미 데일리 한번 봤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없는 것들은 추가를 시키면서 다시 완성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형식은 기본 패턴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게 오형식의 기본 패턴. 이때 보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종류는 1번 뭐가 있다? 명사보호 나올 수 있고요. 2번 형용사보호가 나올 수 있고요. 이 형용사에 모두 포함되어 줄 수 있다. 준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형용사 역할이었던 게 뭐가 있지? 그렇죠. 분사가 있죠. 다음 세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다? 여기 오형식에 쓰인 동사가 앞으로 뭐뭐 할 걸 원하고 바로 설명하고 계약하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가 오형식에 쓰이고 있으면 그럴 때 보어 자리엔 어떤 형태가 나와 있으면 된다. 네, 초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된다.
목적어가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형태로서 준동사가 투부정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오형식입니다. 명사보호는 목적어와 무슨 관계? 일치, 동격, 관계, 성립. 형용사보호는 목적어와 무슨 관계, 성립? 수식, 관계, 성립.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보호도 마찬가지겠죠? 형용사 역할이니까 수식, 관계, 성립하게 되고요. 분사는 두 가지가 있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를 능동 관계로 수식하게 됩니다. 과거 분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를 송 관계로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 이번에는 준동사인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해주는 주어, 동사, 주술 관계가 성립되어 됐어? 여기까지가 기본 오형식. 그러면 미래지향 동사가 뭐가 있는지 대충 한 5개만 만든다. 뭐 할 걸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조언하고 격려해주는 것들. 원하다. want, desire. 원하다. 또 예상하다, 예측하다. expect. 또 격려해줘. 용기를 북돋아줘. encourage. 동기를 부여해줘. motivate. 뭐하라고 고무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줘. inspire.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해줘. advise. 뭐하라고 허락해줘.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동사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 하려고 막 강요해. F를 시작하는 거.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비슷한 말 강요하는 거 C를 시작하는 것도 있죠. compel 목적어, 투부정사.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미래 지향 동사들. 이런 건 독해 구문에 의외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텔 목적어, 투부정사도 있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는 명령을 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래 지향 오형식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 얘들아? 됐어, 얘들아? 지울게요. 다음, 이제 오형식의 하이라이트지. 뭐가 있어, 얘들아? 지각 동사들과 하역 동사들이 있죠. 지각 동사 먼저 종류를 말해볼래? 지각 동사 뭐가 있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주목하는 것. 뭐가 있을까? feel. 또 어떤 거? see. watch, look at. 보는 것들이다. 관찰하는 것도 보는 거죠. 관찰하다. observe. 역시 지각 동사입니다. 알아차리다. notice.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시각하다. perceive. 상상하다. imagine. 비슷한 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모두 괜찮겠니? picture. 역시 지각 동사.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지각 동사들입니다. 이런 지각 동사들이 오형식에 쓰이면 목적어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원형 부정사 또는 VING 현재 분사를 쓰게. 물론 전제 조건은 뭐다? 목적어와 보호가 무슨 관계일 때? 운동이 성립하고 있을 때 지각 동사가 있으면 보호와 자리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가 나오게. 다음 사역. make, have, let. 이 세 가지가 기본 사역 부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는 항상 원형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전제 조건은 뭐다?
목적어랑 보호랑 무슨 관계일 때? 운동이 성립하고 있을 때. 미래지향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의 초보정사.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의 원형이나 현재분사.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의 원형 부정사. 이거 모두 어떤 관계를 전제하고 있을 때? 능동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면 어떤 형태를 쓰면 될까? 네.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랑 보어가 주술 관계로 성립되어 있는 준동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수동 관계면 무조건 다 말쓰면 된다. 과거 분사만 써주시면 미래지향 동사이든 지각이든 사역이든 상관없이 목적어 보호가 수동일 때 무조건 과거 분사만 써주시면 이걸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유형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I, had, I 이거 지워도 될까? There, hot 이란 문장이 있고요. I had my stylist cut my hair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1번과 2번에 쓰이고 있는 각각 cut은 1번에 있는 cut은 형태가 뭘까? 1번 원형, 2번 과거, 3번 PP. 여기 있는 것은 원형의 표시입니다. 왜? 목적어인 my hair stylist가 직접 나의 머리를 그냥 그렇게 틀렸네. 직접 나의 머리를 뭐 하는 사람이야? 자르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역동사 해제가 있으니까 보어 자리에 원형으로 컷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2번 문장을 볼래? I had my hair cut. 똑같은 사역동사 해제가 있긴 하죠. 근데 목적 2번 누구야? 머리지. 머리는 직접 잘림을 달리. 달림을 당하는 거지. 그럼 목적어랑 뭐가 지금 무슨 관계니? 수동이죠. 그럼 여기는 이 컷은 뭐라고 불러줘야 되겠어? TP. 과거분사라고 불러주시면 뒤에 뭘 붙이면 될까? I, my, stylist 해주시면 완전히 문장이 만들어지게 똑같은 사역이 있긴 하지만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일 때면 동사 종료에 따른 알맞은 준동사 형태로 원형. 하지만 따져봤더니 목적어와 보호가 수동 관계였으면 말씀을 드리다 과거분사를 해주시면 이게 오형식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단숨에 오형식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다음 넘어갈게요. 벌써 우리 끝났네. 이번에 뭐가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습니다.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 네,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주면 부가 되죠. 2개 이상의 단어 안에 최소한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종속 접속사는 그 중에서 이 각각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게 종속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는 스스로 독립해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주절에 딸려있는 절이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밖에 안 써놨으니까. 첫 번째, 역할에 따라서 종속 접속사는 1번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지? 명사 꾸미는 거. 네. 명사 꾸미는 형용사 역할의 가장 큰 특징인 형용사절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거 뭐가 있지? 부사, 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들을 먼저 하자. 그러니까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는 4가지밖에 없지. 첫 번째가 뭐지? 이 대밖에 안 써놨네. 내가 정말 나빴네. 첫 번째가 단순 접속사 대시이죠.
두 번째가 뭐가 있지? 언제나 명사절만 이끄는 동사가 있잖아.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앞뒤가 다 불완전할 때만 쓰는 거. 상관대 아시겠죠? 얘는 언제나 명사절을 이끄는 동사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벌써 불확실한 의미를 가지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게 뭐였지? 불확실한 절. 불확실한 내용의 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과 하나가 더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if가 이끄는 명사절. 이건 조금 구분해줘야 되지, 얘들아.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은 모든 명사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장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니? 주어가 되고, 뭐가 되고, 보어가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죠. 뭐가 될 수 있죠? 명사가 할 수 있는 일. 전치사에 뭐가 될 수 있어?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오직 무슨 역할만 한다? 얘는 항상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하게. 그러니까 if절은 항상 위치가 어디겠어, 얘들아? 타동사 뒷자리가 if 명사절의 정의된 위치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 문장 맨 앞에 if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절이 있으면 이 if절은 무조건 뭐라고 불러야 돼? 부사절이라고 불러주면 문장 가장 처음을 차지하는 if절은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왜? if절이 명사절이면 위치가 항상 어디니까? 동사 뒷자리니까. 됐어? 다음 마지막 명사절 이끄는 형태가 뭐가 있지? 네, 의문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의주동. 네, 간접 의문문.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에 평서문의 단어별 순서가 나와 있는 간접 의문문은 언제나 명사적으로 쓰이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절, 왓절, whether나 if가 이끄는 명사절, 그리고 마지막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명사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형용사절은 뭐처럼 쓰고 있는 거?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였지, 얘들아? 명사, 수식. 형용사절이니까 기본 단어 구성은 몇 개? 구성은 몇 개 이상일까? 2개 이상이겠죠. 그러면 2개 이상의 단어 조합이 명사를 꾸밀 때면 위치가 항상 어디여야 되겠어? 명사 뒤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생각해볼래?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던 절이 뭐가 있더라? 관계, 대명사.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어? 관계, 부사.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형용사 절이죠. 왜? 뒤에 이끄는 절이 앞에 있던 선행사 면을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뒤에 형태가 어때? 완전한 절, 부족한 절. 부족한 절. 뭐가 빠져 있는지 따라서 관계, 대명사의 격이 결정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종속절에 주어가 없으면 목적 관계. 이어지는 절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 이어지는 절에 소유격이 없으면 뭘 쓰면 된다? 호주를 써주면.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절과 절 이어지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뭘 지나고 있어? 내용상 반복되고 있던 부사를 대신하는 게 관계부사의 역할이니까 부사는 주요 문장 성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절은 특성이 뭘까? 완전한 절, 부족한 절. 완전한 절이 나게. 이게 관계대명사 절과 관계부사 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형용사 절. 절의 가장 최소 단위는 뭐다?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얘들아?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관계대명사 주격이면 주어가 없을 수 있기. 그렇죠. 됐어? 다음 부사절은 일단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긴 하는데 문장의 주요 성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주절에 대해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면서 꾸며주는 것이 바로 부사절이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의미별로 구분해 놓지. 시간, 부사절. 이유, 원인, 부사절. 뭐가 있지 또? 또 뭐가 있지? 시간의 부사절, 이유나 원인, 또 뭐가 있더라? 양보, 또 뭐가 있지? 조건, 시간, 뭐뭐한 일을 쭉 쓰면 돼. since, 뭐뭐 하자마자, as은 as 주어 동사. by the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뭐뭐 할 때쯤. 이유 원인은 뭐가 있어? because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나올 때 주어 동사까지. 주어가 동사하기. 양보는 뭐가 있지? though,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주어 동사. 모두가 다 뭐뭐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속 접속사. 조건은 뭐가 있을까? if나 unless 말고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주어 동사. 비슷한 표현 as, for,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또 뭐가 있을까 조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once, 주어 동사. 하나를 더 쓴다면 주어가 동사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주었어. in case, 주어 동사. 이 정도까지가 독해 지문에 자주 보이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독해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요. 간단한 설명.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집에 가서 꼭 오늘 본 대기를 첫 번째 페이지라는 반드시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형식과 2형식 동사들은 종류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법 문제로 꽤 자주 나오니까. 알겠지? 특히 내신 문제는 5형식에서 집중적으로 목적격, 도어, 자리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게. 그러면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여기 너무 쉬워서 설명문지 아니면 괜찮을까? 여기는 오늘 진도를 나갈 주어, 동사, 수일치에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교재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힘들어 얘들아? 해볼만 하죠? 지금 49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주어, 동사, 수일치면 주어가 단수면 단수 동사, 주어가 목수면 복수 동사가 나온다는 소리겠지. 이게 바로 주어 뒤에 동사가 나왔으면 깔끔하고 문제가 없을 테지만 문제는 뭐야? 주어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사이에 이어진 형태가 존재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파란색이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구나 얘들아.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 이 사이의 형태 때문에 주어, 동사, 수일치가 어렵게 된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형태를 생각해볼래? 무슨 역할을 하고 있겠니? 수식. 누구를 수식? 주어인 명사를 수식. 그럼 이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시면 돼? 분석을 할 때 A, M. 형용사적 수식어구로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되살아볼래? 얘들아? 주어 또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 형태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었을까?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구가 존재하고 있겠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네, 형용사절도 존재할 수 있겠죠. 또 어떤 형태들이 형용사처럼 쓸 수 있었더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도 주어인 명사를 통으면 형용사 형태가 될 수 있잖아. 또 뭐가 있지? 준동사 중에 뭐 배웠어? 준동사 중에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형태가 뭐가 있었어? 뭐였지? 아까 했는데. 정신 아니고요. 분사. 분사. 분사는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 VING, 현재 분사 모양과 PP, 과거 분사가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밀 때 어떤 의미로 꾸민다? 능동의 의미로 꾸민다. 능동의 왜 안 나오지? 아, 마지막 페이지구나, 이게. 내 테두리였구나.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과거 분사는 뭐였더라?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를 꾸며주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준동사였고요. 또 있지.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준동사. 네 번째. 뭐가 있어? 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형태들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의 문장 성분 분석을 방해할 수 있겠지만 헷갈리면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래? 페이스 1에 보면 주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난 다음에 동사가 남아있는 것에 관한 예문이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He studies big business. Have 또는 has been carried out with grant from a number of sources.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문장은 몇 개? 문장은 몇 개? 하나. 절은 몇 개? 절의 개수는 뭐 가지고 준다? 절의 개수는 뭐 가지고 준다? 동사의 개수 가지고 준다. 동사가 몇 개가 모이고 있으더라? 하나. 여기까지 동사지? 그러면 주어는 형사문이니까 어디?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소리죠. 주어가 단수야? 복수? 복수네. 그럼 동사를 뭘로 결정할까요? 복수로 결정하시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어떤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브 플러스 빅 비즈니스라고는 전면구의 형태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AM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봤을 때 구문을 활용 가장 많은 길보다 동사를 먼저 찾고 나서 형성문이면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는 얘기가 당연히 되는 거지. 주어 동사 찾고 나면 사이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수식 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 그러면 바로 1, 2, 3번을 지금 당장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의 밑줄을 긋고 알맞은 동사를 고르시오 라고 했으면 일단 뭘 찾는 게 좋겠다. 동사를 찾고 동사를 펼치면 앞에 있는 형태 쭉 봐가지고 주어가 뭔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사이에 어떤 수식구가 붙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다르면 너무 돌리고 재미없으니까 시켜보도록 하죠. 1번 화면이 하죠. 1번 동사는 어떤 걸 쓸래 정나? 어떤 거? were 주어가 누군데? old buildings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껴있니? of a mountain 발기 포함이라고 하는 전면구가 붙어있지? 전면구의 형태이긴 하지만 주어를 끊어주는 거니까 여기는 a, m 형용사 수식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은 윤재가 해보도록 하죠. 동사가 뭘까, 윤재야? 동사. makes. 주어가 뭔가요? commerce knowledge가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knowledge는 추상 동사니까 언제나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 있어? about farming tools라는 전면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또 주어를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습니다. 전면구에 형용사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3번은 지승이가 좋은 거 있니? 옛날 지승이 하도록 하죠. 네. was 주어는 the analysis가 주어입니다. analysis 무슨 뜻? 동사. 동사는 뭐였더라? 네, analyze가 동사였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얘는 뭘까? 주어를 끊어주고 있는 전면구 형태의 수식 형용사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문장을 보면 뭘 먼저 하기 편하다? 동사를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2개 이상 있다는 건 절이 2개 이상을 소리니까 반드시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될까? 접속사가 있으면 되겠죠? 접속사끼리 단위로 묶어서 전체 문장의 동사가 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는 넘어가 주세요.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26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VING나 후보동사 등의 준동사 모양이 뒤에서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것들의 연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 The museum showing many priceless paintings link a major tourist attraction. 박물관인데 엄청 많은 귀중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박물관은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인장한 동사가 요 빈칸 자리가 동사겠지. 주어는 어디 있을까? 일반 평서 문장이니까 맨 앞에 있는 명사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주어가 되겠지.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껴있니? 동사 showing부터 paintings라는 형태가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죠. 일단 주어 설명하는 거니까 형용사적 수식구. 그럼 이 ing는 현재 분사인가 분명사인가?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왜? 형용사처럼 명사인 주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나와 있다는 건 이 명사와 이 분사는 서로 무슨 관계다? 능동관계다, 수동관계다. 능동관계다. 능동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 특히 얘들아 show 다음에 뭐가 보이니? 자기 목적을 이렇게 가지는 형태지. 준동사도 기본적으로 동사였기 때문에 자기 목적어 있다는 건 아직은 능동태인 상황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priceless 무슨 뜻이야? 귀중한, 소중하고 값진, 비슷한 말, 귀중한, 값진, priceless랑 비슷한 말. 또 엄청 귀중한 in, value, of 아니면 P로 시작하는 거 precious. priceless와 invaluable은 부정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귀중하고 소중한 값진이라는 형용사니까 꼭 묶어서 같이 그룹핑 다음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도 볼게요. The first man to go over Niagara Falls was 또는 were 63 years old. 전체 문장의 동사가 지금 문제로 나와 있죠. 그러면 뭘 먼저 찾는 게 좋겠다? 주어를 찾는 게 좋겠다. 주어가 누구야? The first man 전체 문장의 주어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어떤 형태가 예시로 나와 있나요? 부터 나이아가라 폴스까지 묶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가장 최초의 남자는 몇 살이었다? 63살이었다. 주어의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to go over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을 쓰고 있는 수식구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준동사는 절대로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동사가 되지 못한다. 물론 기본 출시는 동사가 맞지만
이렇게 모양을 살짝씩 바꿔준 다음에 다른 역할을 쓰는 것이 바로 준동사였죠. 초부동사나 동명사구나 현재분사구나 모범사구를 절대 동사로 못하시면 됩니다. 있나요? 그럼 역시 1번, 2번, 3번 바로 지금 풀어주시기 됐어? 그러면 바로 확인할게. 1번 지민이 주어를 먼저 말해줘. 주어만 딱 말해줘. 오션 웨이브스 복수 주어죠? 그럼 동사를 뭘 쓰면 되겠어? 메이크 쓰면 되겠죠? 주어 동사 사이니 크래싱부터 비추는 묶어서 A를 분석하면 되겠네. 이때 크래싱은 뭐라고 불러야 돼? 현재 분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죠. 파도가 직접 해변에 부딪히는 거니까 능동으로 자동사 부분이 현재 분사를 사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은 누가 하냐면 서아가 하죠. 주어를 먼저 말해주세요. one way. 그럼 동사는 자연스럽게 이집을 쓰시면 되는 거겠죠. 즉 one way를 누가 설명해주고 있어? 주슈부터 마지막 others까지 이렇게 줄여서 형용사 역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도 OX 재용아 O 주어가 누구야? 네. 원수 주어니까 동사가 이렇게 원수로 나와 있습니다. fierce 무슨 뜻이야? 사나운, 격렬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됐어? 매니스크립트는 뭐지? 글 쓴 걸 뭐라고 하지? 대본 또는 된다. 뭐라고 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고. 생각났다. 원고. 다음 거 볼게요. 케이스 3번입니다. 이번에는 주어 뒤에 그 동사를 누가 보이고 있으더라? PP라고 하는 격어분사 형태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일단 따져볼래? 이 명사인 주어와 격어분사 문서는 무슨 관계다? 수동 관계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격어분사 부분이 주어를 이렇게 뒤에서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고 있구나.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문장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ome pipes used to transport oil in deep water. Is it 또는 are in danger of bursting? 전체 문장은 동사가 이 자리가 지금 동사로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some pipes가 주어가 된다는 소리겠죠. 파이프는 스스로 사용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죠. 심해에서 오일을 운송하거나 수송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몇몇 파이프는 곧 폭발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Some pipes가 문장 전체에 주어였으니까 주어에 맞춰서 이렇게 동사를 복수로 결정하면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동사라고 해버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동사가 되어버리면 절이 두 개란 소리니까 이게 맞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사이에 절과 절을 이어주려면 반드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접속사가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그 말은 뭐야?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비동사는 확실한 본동사 형태니까 이것은 절대 동사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됐어 얘들아? 그러면 역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죠. 지금 바로 풀어주시기. 교재가 너무 쉬우네.
나도 같이 해도 괜찮지? 1번은 지승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니, 너 말고. 소녀 지승이 만약에. 주어가 뭐지, 지승아? 데컬. 그러면 동사는 뭘 쓰면 되겠어? 이지를 쓰면 되겠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dress라는 동사에 ed가 붙는 보고부사 형태가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원래 dress는 기본 동사가 무슨 뜻이니? dress의 원형의 동사는 뭐지, 얘들아? 뜻이? 옷을 입게 하다. 그렇죠. 그래서 옷이 입혀진 상태가 된 거라서 dressed라는 과거분사가 주어인 that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너스 이 사이에 혹시 두 단어를 쓴다면 뭘 써도 괜찮아요. 부부, 명사인 주어를 꾸밀 수 있는 절의 형태 중에서 관계, 대명사, 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관계, 대명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격이에요? 네, 목적격. 안 믿기겠지만 목일은 아닙니다.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언제야? 일단은 주격인데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명사 플러스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형태가 나와 있으면 그때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하게 남아있는 게 형용사만 남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본 역할은 형용사 수식구로 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됐어? 됐어, 얘들아? 알아놔야 돼. 그래서 명사 뒤에 분사가 있으면 아, 사회 원래 주격 관계와 비동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2번 답 바로 말할 수 있지. 지민이가 해보도록 하죠. 2번 주어는 product. 그러면 동사는 are 쓰면 되겠죠. product는 만드는 주체에 만들어짐을 당한 대상이야. 대상이니까 made from이라는 과거분사 형태를 이렇게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다음에 3번 성경이 주어는 동사는 그럼 뭘 쓰면 될까? 네,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동사가 복수로 주어에 맞춰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화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어짐을 당한 대상이니까 found라는 문법분사 형태가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belong to 무슨 뜻? 뭐뭐의 것이다, 뭐뭐에 속하다. 목적어를 가지는 구문이긴 하지만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 표현이었다는 거. 마지막 문제 4번은 문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OX X 왜? 주어가 누구야? 또 있으니까 뭘로 고쳐야지 맞겠니? R 단수로 고쳐줘야지 맞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항상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꼭 전체 유효문석을 하고 난 다음에 주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동사의 인칭과 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런 거짓말이지. 우리가 아까 봤던 명사인 선행사 뒤에서 그 선행사를 꾸미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 있는 경우를 봤었죠. 관계사, 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1번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warm environment, clothes that have a special capacity, link helpful in dissipating heat from the body. 따뜻한 환경에서는 저명을 일단 묻고 시작하시고요. 주어가 clothes가 나와 있네요. 바로 이 동사가 있는 곳을 보아서 혹시하게 뭐다? 접속사. 그럼 접속사 등장했다는 건 묶으라는 소리가 되겠지. 어디까지 묶어주면 된다?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 자리 앞에서 묶어주시면 접속사 형태가 서로 묶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형용사 절의 자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주어는 플러스 하나였다는 소리가 되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동사를 복수로 스위치 시켜주면 되는 거지. 대신 정체가 뭐였지? 요 절 안에서 대시 빠지면 뭐가 없어 얘들아? 주어가 없으니까 대신 정체가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클럽되었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주인 동사는 복수로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 다음에 2번도 보도록 할게요. A plan full of violence like appropriate for children. 문장의 동사 주어는 앞에 있던 a film이 되겠네요. a film이니까 동사는 당연히 단수로 스위치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사와 주어 사이에 있던 full of violence는 뭐가 되겠어?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99란 소리가 되는 거지. 여기도 역시 굳이 두 단어를 쓴다면 뭘 쓸 수 있다? which 또는 that, is 하고 있었는데 관계대명사가 주격이었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구가 나와 있으니까 주격, 관대와 비동사가 묶여서 사라지고 없구나. 하지만 형용사 수식구인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됐어 얘들아? 이렇게 패턴 연습을 했습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이런 수식어구 말고 또 뭐가 있어?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삽입어나 삽입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건 주로 이렇게 주어랑 동사 사이에 컴마 써가지고 삽입시킨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시를 써가지고 삽입시키는 경우가 있죠. 컴마나 대시를 삽입을 시켰다는 건 중간에 집어넣은 거니까 당연히 주요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컴마나 대시 때문에 길어진 형태가 보이면 뭐 하면 돼? 그럼 몽땅 없애버리고 나서 보면은 그럼 남아있는 게 주어, 동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됐나요? 여기까지 친구를 오늘 2까지 나가야 하는데 내가 뭐 하는 그 시간을 나갈 수 있겠군요. 나갈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이어지고 있어요. 가 나왔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니? 관계대명사가 보이고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있어? 동사가 나와 있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이구나? 무슨 격이구나? 주격이구나. 이때 여기도 역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주인 동사 수일치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 얘는 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3인칭인지 1인칭인지 판단해가지고 선행사에 맞춰서 동사의 인칭과 수를 결정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숙제는 어디까지 오시면 되냐면 남아있는 문제 몽땅 풀어오시고요. 숙제는 여기 31쪽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조심할 것 31페이지는 반드시 교재에다가 해서 지문 분석 해오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만 그렇게 해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빨리 했습니다.